예, 안녕하세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12월 달 아니면 1월 이때부터, 저 부동산 전문 유튜버 채널에서, 셀프 빨래방 창업 관련 강의를 합니다. 제가 이제 뭐 그거를 준비를 하면서,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자료들을 찾은 것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게 뭐 물론 뭐 셀프 빨래방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도움이 되진 않지만, 자영업을 다들 하시는 분들이니까, 같은 자영업자로서 좀 2022년도 최신 자영업 현황을 좀 아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일부분, 아주 일부분의 내용을 좀 공유를 할까 합니다. 별 내용은 없고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자료들을 취합해서 좀 가공해서 좀 보시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뭐 수치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이 뭐 점포수가 맞네 틀리네 이런 거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로 바뀐다더라 이 정도만 그냥 참고하시고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잡설이죠, 잡설. 세탁 잡설. 예. 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자영업 업종별 현황 살펴보기. 자, 자영업자. 한자 뜻을 한번 풀이를 해보면 그대로 그냥 해석할 수 있죠. 스스로 경영하는 업을 가진 사람.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영어로 자영업자는 셀프 인플로이드입니다. 좀 더 이제 노골적인 표현이죠. 셀프 인플로이드. 나 자신을 고용한 사람. 나 자신을 내 직장을 내 돈으로 산 사람. 내 직장을 내 돈으로 사서 내가 사장이자, 내가 고용주이자, 내가 직원인, 뭐 그런 사람들의 이제 업태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내 직장을 사는 거는 꼭 돈일 필요는 없고, 내가 가진 뭐 특수한 뭐 기술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자영업자들, 한국 자영업 시장의 가장 큰 문제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이제 항상 말을 하죠. 한국 사람들은 뭐 너무 인기 있는 게 있으면 한쪽으로 우르르 몰려가더라. 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세컨 만화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정말 촌철살인급의 만화입니다. 자, 내가 다른 사람이랑 똑같은 업종으로 그 사람 바켓스에 낚싯대를 들이우고 꿀을 빨고 있었습니다. 허니 서킹을 하고 있었죠. 자, 그리고 열심히 이제 허니 서킹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내 바켓스에도 어떤 사람이 나랑 똑같은 방식으로 낚싯대를 들이우고 내 꿀을 빨아먹고 있더라. 뭐 이런 내용들 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자영업자가 많다 하는데 어느 정도 많을까요? 자, OECD 평균은 아니고 OECD 국가들의 그 자영업자 비율을 정리를 해보면 한국은 한 7, 8위 정도 합니다. 25% 정도 하고 한국보다 자영업자 비율이 적은 나라들이 그렇게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는 없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선진국이죠. 그런 걸 보면 뭔가 한국 산업 구조는 좀 갈 곳이 멀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국 자영업자 비중은 자료들이 좀 마음대로 움직이네요. 한국 자영업자 비율은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건 통계청 자료인데요. 89년도부터 이제 긁어왔습니다. 보면은 이제 한 40% 언저리에서 20.2%까지 줄어들었죠. 22년도에. 근데 1964년도에는 자영업자들이 10명 중 7명이었다고 해요. 70%라고. 어마어마하죠. 자,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02년도 621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자,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인데, 한 97년도, 8년도 이쪽이 좀 특이점이 있죠. 바로 IMF 때문에, 직장을 잃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자영업 시장이 폭발적으로 좀 증가를 한 좀 특이한 시기였다고 합니다. 좀 뭐 굉장히 좀 여러모로 대한민국이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좀 통계청 자료고 좀 더 세분화된 자료입니다. 자, 보시면 11년도부터 21년도까지 자료고 전체 자영업자 수는 저 위에 파란 선을 보면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600만 명 아래쪽에서 계속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 선이 이제 비중입니다. 자영업자들 비율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뭐 20.2%니까 굉장히 좀 예전보다는 작다고 할 수 있고 좀 특이한 상황으로 19년, 20년, 21년 95를 지나면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줄었습니다. 이게 무슨 뭐 무인 매장이 늘어나서 이렇다기보다는 자영업으로 먹고 살기 그만큼 힘들어졌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겠죠. 직원을 고용해서 월급을 주고 수익을 내는 것조차도 좀 힘들어진 상황이 많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좀 굉장히 많은 대한민국인데, 그럼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자영업은 뭘까? 이거는 이제 2018년도 순위에서 2018년도 순위가 1위부터 8위까지가 쭉 있어요. 거기서 22년도에 그 순위, 그 업종들이 어떻게 바뀌었나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본 겁니다.
1위는 부동의 1위는 카페입니다. 카페. 한국 사람들 커피를 참 좋아해요. 프랜차이즈 카페는 7만 5천 곳, 그 다음에 개인 매장을 포함하면 13만 곳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굉장히 좀 가파르게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1위는 저는 솔직히 자영업자들이 제일 많은 업종이 뭔가 1위는 전 카페일 거라고 솔직히 생각했어요. 저희 동네만 해도 진짜 발에 채이게 많은 게 카페거든요. 좀 진입장벽이 좀 낮아서 그런지 커피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서 그런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와 진짜 너무 많이 생긴 것 같긴 합니다. 그만큼 망하는 것도 많은데 생기는 속도를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위는 뭘까요? 저는 2위가 좀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제가 뭐 별로 자주 이용하지 않는 곳이라서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자, 2위 보겠습니다. 자, 2위는 미용실입니다. 미용실. 전국에 2022년도 기준 11만 5천 곳이 있습니다. 이거는 미용협회 이런 곳에서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정확한 수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진짜 많이 늘어났어요. 전국에 이제 미용 기술을 가지신 분이 굉장히 좀 많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또 이제 개업을 굉장히 좀 많이 하신 모양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저희 동네에도 이제 그 주변에 인근의 대단지 아파트가 새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상가에 제일 많은 게 미용실입니다. 뭐 아파트가 물론 이제 3,000세대짜리긴 하지만, 그 삥 둘러서 그 상가 쪽에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그냥 단순히 걸어가면서 그냥 보기만 해도 한 10군데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1인 샵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네. 미용실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좀 트렌드가 바뀌어서일 수가 있겠네요. 예전에는 뭐 한 미용실에 미용사들이 여러 명씩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예약 시스템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1인 샵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서 그래서 이제 수적으로 많이 늘어났을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3위는 뭐 많은 분들이 혹시 이게 1위가 아닐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 편의점입니다. 프랜차이즈 편의점은 전국에 5만 5천 군데, 개인 편의점을 포함하면 한 6만 5천 군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CU 편의점과 GS25 편의점이 뭐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업계 1, 2를 다투고 있는데 각 브랜드별로 한 15,000곳이 넘는다 그럽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좀 숫자가 늘어난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편의점이 3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위는 경건해집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종교 시설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이게 자영업으로 들어가야 되나? 아무튼 그래서 2018년도 자료를 보면은 자영업자 중에 4번째로 많은 업종이 교회입니다. 이제 황당하네요. 그때는 이제 5만 군데가 훨씬 넘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2022년도 이제 코시국을 거치면서 영업이 안 됐다고 해야 됩니까? 이게 뭐 신앙생활이 좀 많이 멈췄다고 해야 되나? 영업이 안 됐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래서 좀 많이 줄어든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2022년도에는 5만 곳이 안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때 대한민국은 밤만 되면은 흡혈귀들이 살 수가 없는 나라였죠. 십자가가 정말 안 보이는 곳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밤거리를 한번 휙 둘러보면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기는 해요. 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체감이 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전국에 5만 군데가 좀 안 되게 있는데 절은 몇 군데냐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는 따로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이건 이제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 전국 사찰 개수는 1283군데라고 합니다. 분발해야겠네요. 5만 군데 대 1283군데. 좀 분발하십시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치킨집 나왔습니다. 혹시 이게 1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셨을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때 이제 공대 오빠들의 최종 테크트리 중에 하나였던 치킨집인데 저는 치킨집이 좀 많이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2018년도 대비해서. 근데 의외로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3만 곳을 좀 넘었다고 그러는데 2022년도에는 3만 곳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추정치기는 한데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는 해요. 근데 이제 뭐 기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엄청 줄어들진 않았을 거고 조금씩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는 합니다. 치킨집 저는 이제 코로나 코시국을 거치면서 뭐 배달업들이 되게 잘 됐었잖아요. 그래서 치킨도 대표적인 배달 음식이기 때문에
좀 장사가 잘 되고 늘어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의외로 좀 줄어든 모양새라고 합니다. 하긴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치킨집 운영하시는 분들, 그 일군 프랜차이즈 운영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원자재 값이 일군 프랜차이즈 브랜드면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생닭, 염지된 닭값, 그 다음에 이제 밀가루, 기름값이 또 아주 미쳤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장재 값, 뭐 배달 팁들 이런 거 생각하면은 인건비도 그렇고 좀 들어가는 그 비율이 좀 굉장하다고 하니까 경영이 좀 어려워져서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이제 수익 구조가 좀 뉴스에 항상 나오잖아요. 이제 뭐 2만 원짜리 닭 팔면은 점주가 얼마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뭐 사실 뭐 내일이 아니니까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진 않았지만 실제로 더 잘 될 것 같았는데 이제 매장이 줄어드는 걸 보면은 그런 쪽에서 좀 수익성이 좀 악화가 된 게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6위 같은 경우에는 치과입니다. 치과. 좀 굉장히 저는 이게 의외였어요. 어, 의사는 되게 고급 인력이죠. 네, 고급 인력입니다. 근데 전국에 치과가 2만 4천 군데나 있다는 거는 그 고급 인력들이 굉장히 많다는 소리입니다. 좀 생각보다 더 많네요. 예. 저희 동네만 해도 작년, 재작년 한 2년 동안 이제 동네에 치과가 없던 것도 아닌데 근거리에 한 세 군데가 생겼습니다. 뭐 아주 새 치과들이 생겨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굉장히 많이 생기는 느낌이긴 합니다. 이제 가파르게 좀 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7위는 약국입니다. 약국도 좀 굉장히 의외죠. 약사님들도 역시 좀 고급 인력인데 고급 인력들이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전국에 2만 4천 군데 정도 있다고 하고 이거는 그 대한약사협회 자료를 참고를 했기 때문에 집계된 자료입니다. 거의 정확한 자료일 거고 2018년도에서 22년도까지 좀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요. 이제 병원이나 약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령화 사회가 이제 점점 더 가속화될 거기 때문에 뭐 쉽게 줄진 않을 것 같습니다. 몸 아픈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거고 하기 때문에 뭐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모르죠. 뭐 제가 신도 아니고. 자, 그리고 8위는 휴대폰 판매점입니다. 2022년도에 15,000곳 정도가 있고요. 18년 기준으로 해서 좀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뭐 한때 뭐 단통법이니 뭐니 해가지고 뭐 판매점들 다 죽는다 이런 말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자급 제품들 인터넷으로 사가지고 이제 개통만 하는 경우들도 많고, 이래저래 이제 살 수 있는 루트들이 많아지기도 했고 좀 편하게 접근할 수가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좀 굉장히 좀 많이 줄었어요. 굉장히. 자, 그리고 이제 2018년도 1위부터 8위까지 해서 22년도 현황을 알아봤으니 뭐 그래도 뭐 빨래방 관련 팁인데 빨래방도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빨래방 전국 빨래방 개수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빨래방은 2022년도 지금 한 11월 말인데요. 지금 기준으로 해서 한 10,000곳 정도, 그 정도 되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굉장히 숫자가 되게 많이 늘었어요. 되게 많이 늘었다는 말은 곧 경쟁이 치열해지고 기존 사업자들의 수익이 좀 갈수록 좀 악화가 됐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다행히도 이제 인구가 이제 줄지만 가구 수가 늘어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제 기현상 덕분에 많이 좀 생각보다는 그렇게 시장이 안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소비의 주체가 이제 가구죠, 가구. 이제 인구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 매장 늘어난 숫자보다 매출이 좀 많이 빠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또. 따지고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세탁소, 빨래방과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슷한 업종은 세탁소가 있겠죠. 세탁소는 어떻게 됐을까? 자,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2022년도 기준으로 세탁소는 전국에 2만 곳입니다. 굉장히 좀 가파르게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고요. 작년 한 해 동안만 한 2,000곳? 2,000곳 가까이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1년 동안. 참 여러 가지 뭐 원인들이 있겠지만 뭐 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뭐 업종 뭐 이런 거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고령화도 좀 있을 거고요. 좀 뭐 기피하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보다도 이제 의류들의 트렌드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제 정장 입고 차려입고 막 직장에 출근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진 것도 같고, 그다음에 이제 스파 브랜드, 패스트 패션이 요즘 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드라이 클리닝을 하는 옷들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물빨래하고 한철 입고 그냥 늘어나면 버리고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고 좀 옷을 좀 소중히 다루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뭐 대충 그냥 스파 브랜드에서 사가지고 그냥 늘어나면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한철 떼고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예전처럼 옷을 애지중지 케어하는 경우들이 잘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이제 트렌드 변화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자영업 현황에 대해서 한번 뭐 얘기를 해봤고요. 앞으로도 이제 빨래방 관련된 내용들 말고 자영업 관련된 내용들 조사해서 찾아뵐 기회가 있으면은 이렇게 한 번씩 자료를 만들어서 공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재미로 하는 것들이니까 너무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맞네 틀렸네 너무 따지지 마십시오. 이거 인터넷으로 찾은 자료들이니까 이 자료들에 대해서 뭐 너무 검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재미로 세탁 잡설은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